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12월 오늘이 19일이니까 이제 보름 정도밖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빚 대출, 이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이 금리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들이죠. 빚을 사실 대출을 안 가지신 분들이 제 주변에는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대출을 받았고요. 특히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 가족분들 대부분 대출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지금 또 3, 4년 전 코로나로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됐었죠. 그때 상당수 자영업 우리 보통 자영업을 대한민국 자영업 수를 볼 때 한 550만 그리고 좀 넓은 의미 임대사업자 뭐 건물주까지 포함해서 한 650만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광주도 한 40만 명 가까운 자영업 인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자영업 대출을 받았는데 그 당시 코로나가 이슈가 됐을 상황에서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 자영업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이 산모, 무담보, 또 저가의 금리, 무금리, 무이자 혜택들을 줬었는데 그게 이제 만기가 도래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광주은행에 한 2년 정도 금리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 4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았었는데 대부분 이 자영업 사장님들 대출 상환 시기가 도래됐는데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 대출 압박을 무지하게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보통 적게 받으신 분이 2천만, 3천만 원이고 많이 받으신 분들이 1억에서 1억 넘게까지 받으시는 사장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큰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대출 원금 이자 갚을 시기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한 축 자영업인데 이제 또 아파트 문제 좀 넘어가면 부동산 대출, 아파트 대출, 뭐 연골이라고 하죠. 담보대출로 이제 은행, 뭐 시중금리가 됐든 뭐 이금융권, 상금융권이 됐든 거기서 대출 받으신 분들도 이 고정금리, 변동금리 폭수가 8%대 후반까지 지금 더 이상 가는 데도 있죠. 그렇게 돈을 땡겨 쓰다 보니까 결국 빚은 갚아야 된다. 갚을 시기가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이 장사는 더 안 되고 있죠. 코로나19 시기보다 이 상당수 자영업 사장님들 안 되고 있고 이 배달의 특수가 잠깐 있었다가 이 배달도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배달 안 시켜본 지가 꽤 오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물가가 지금 올랐죠. 외식 물가 올랐습니다. 뭐 최저임금 내년엔 더 오를 건데 이 오르고 금리 오르고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이 계속 커가면서 이 나가야 될 돈들이 많아지는데 이 상당수 폭중에 이 월급이라든가 소득의 상당수가 이제 이자로 나가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까 쓸 돈이 없고 소비를 할 수 있는 나가서 이제 뭐 돈이 좀 있어야죠. 가처분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돈 쓰는 돈 여유 있는 돈들을 쓰다 보니까 옷도 안 사 입고 먹는 거 줄이고 뭐 진짜 뭐 이발도 미용도 뭐 사치품은 특수 영역이죠. 돈 있는 사람들 또 잘 사는 사람들 그 영역에서 불황 시대에 잘 되는 업종만 잘 되고 대부분의 것들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골목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 이 자영업, 이 경기 분들이 이제 그 금리 부담 때문에 이 곡소리가 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뭐 지방은행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광주은행을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은행이요. 이 은행이 지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광주를 대표하는 은행이고 가장 가깝게 있는 친근한 은행의 이미지죠. 지역민 향토은행이라는 이 타이틀을 쓰고 있는데 여기 은행이 이 전국 대비해서 이제 모든 은행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코로나 시기 대비해서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주는 이자, 이 돈을 받았을 때 일반 고객들한테 주는 이자는 적게 하는데 대출 이자는 굉장히 높게 해서 이 예대마진 폭을 상당히 높게 이 전국 대비했을 때 이 광주은행 또 전북은행이 JB금융주재라는 곳인데 상당수 높아요. 1, 2, 3등권 안에 드는 이제 막대한 이 금융이자로 지난해만 이자 수익이 1조 7천억 정도 벌었습니다. 1조 7천억. 이제 은행이 대부분 이자 장사 노래하는데 거기서 순이익이 한 2,700억 정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같은 이 상황, 뭐 기업에서 돈 버는 거, 은행에서 이자 받아서 돈 버는 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럴 수 있는데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 우리 서민들 특히 자영업이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은행이 이제 이자를 높게 책정을 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 서울과 또 부동산 투자 서울에 한 2,500억 정도 되는 동아 빌딩 거기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했다. 또 정읍에도 한 600억, 700억 들어서 연수원을 새롭게 지었다는 소식이 이쯤 맞물려서 터져 나오니까 이 자영업 또 일반 서민들
그런 분노와 분통이 일러지는 상황입니다. 이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변동금리, 고정금리, 특히 아파트 연끌했었던 일반 우리 젊은 뭐 서민들, 주인들 금리 때문에 지금 곡소리 나고 견디다 못해서 이거를 이 아파트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놓고 판매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아파트, 이 물량은 많아지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돈이 없죠. 이걸 팔아서 요걸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물려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 그래서 좀 경제의 빨간불이 깜빡깜빡 켜지고 있는데 이 수도권보다는 이 지방이 더 위기가 더 느껴지는 거죠. 장사도 서울보다 지방이 더 안 되는 거죠. 사람 수가 일단 적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 오늘 그래도 뉴스 소식들 어제 오늘 사이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었습니다. 아마 내년 2024년 4월, 5월 정도 되면 금리가 좀 다운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 금리를 따라가게 되죠.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죠. 의장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하겠다. 미국 금리 계속 올라갔었죠. 한국 금리도 계속 7번 정도 계속 동결을 했어요. 올려야 되죠.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올리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리지는 못하고 동결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한국은행이. 결국은 인하 소식이 알려지니까 한숨 좀 내쉬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금리는 5.25%에서 5.5%좀 그렇게 계속 왔다 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한 4.6%. 돈을 끌어다 쓰게 되죠. 한국 시중은행이라든가 한국은행에서 눈치 보면서 맞춰서 이거 이제 대중은행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서민들한테 이 자금들이 풀어지는 상황인데 이제 미국 인플레라든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걸 놓고 이제 뭐 물가 금리 같이 따라가는 건데 매파 비둘기. 사실 비둘기도 좀 날라다니게 되니까 내년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결국은 PF 대출이라든가 아파트 대출까지 우리 고민을 해보게 되죠. 지금 나가는 비용의 지출들이 상당수 부분 줄어들게 되니까 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 투자했던 사람들은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 지역 아파트 금리들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광주도 보면 민간 공원 특례 아파트, 뭐 첨단 3지구, 택지 개발 지구, 그다음에 지역 주택 조합 같은 아파트 공급 물량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분양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 때문에 심리도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고 이 미분양이라든가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건설 경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 경제, 특히 지역 경제, 광주 같은 경우는 건설의 비중이 높아요. 근데 지금 예컨대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해동건설이 어저께 해동인가 이름이 좀 헷갈리네요. 샹그릴라 이 브랜드를 쓰고 있는 이 건설사 하나가 어제 부도가 났습니다. 최종 부도돼서 이 도미노로 이 부도 소식들은 건설사 소식들은 이 상당 부분 이어질 것 같아요. 아마 내년 초까지는 곡소리가 나는 시대. 이 부도 빨간불이 깜빡깜빡 꺼지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이제 금리가 내년 4월에서 6월 정도 인하가 되면 이제 연끌 쪽이라든가 이 대출의 부담이 줄이는 폭이 좀 더 줄어들다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머니 쓸 돈들이 조금씩 남아져서 자영업으로도 온기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이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금리 문제 또 은행권 이자 문제, 뭐 자영업과 대출의 상관관계. 저도 키즈카페 3천만 원 대출했었는데 지금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쓸 때는 금방인데 갚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